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미일 관계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 마감 기한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가입자들이 몰리면서 웹사이트가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최대 쇼핑 성수기인 크리스마스의 배달 지연 사고로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환불과 기프트 카드 제공 등으로 소비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플러싱 공영 주차장이 24시간 요금 부과 시스템을 추진합니다. 장기 주차 이용자들이 늘어나 조변 상권 이용자들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편규제위원회가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우전국의 우편요금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내년 1월 26일부터 1종 우표 가격이 지금보다 3센트 오른 49센트가 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의 총리의 망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아랑곳 없이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들도 아베 총리의 참배로 인해 미일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금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정권 출범 1주년을 맞은 26일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 30분에 도쿄 지우다구의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를 마쳤습니다. 미 국무부 젠사키 대변인은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일본이 이웃 국가들과의 긴장을 악화시킬 행위를 한 것에 실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들도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와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베 총리가 신사를 참배하면서 이웃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한 뒤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미일 관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한국과 중국 등 이웃 국가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의 뉘우침 없는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번 참배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최근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과 관련해서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를 주장해왔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이런 화해 전략을 포기하면서 우익의 기반을 다지려고 영내 긴장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터는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 국내적으로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면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야만적인 침략을 정당화하면서 난징 대학살이나 성노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가 한국과 중국은 물론 미국의 비난까지 몰아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23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오바마 케어 가입 마감 기한이 24일로 하루 연장되었는데요. 웹사이트가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연방건강보험거래소는 특별 유예 기간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건강보험거래소는 별도 공지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 희망자가 웹사이트 장애로 신청의 차질을 빚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특별 유예 기간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유예 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내년 1월 1일 커버리지 발효를 기준으로 설정될 것이며 이 시기를 놓쳐도 3월 31일까지만 가입하면 보험 적용은 늦어지나 벌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연방정부는 최초 설정했던 마감 기한 12월 15일을 23일로 연장했으며 이를 다시 24일 자정까지로 미뤘습니다. 보험 가입을 돕는 뉴욕주 공인 내비게이터들은 25일 현재까지 주정부로부터 연방정부의 추가 유예 조치와 관련된 지침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쇼핑 성수기인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배달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급증한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성탄절 선물을 제때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닷컴을 비롯해 월마트, 콜스 백화점 등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탄절 선물을 구입한 소비자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물건을 배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소포 물량의 45%가량을 담당하는 UPS는 성탄절 직전에 선물 주문이 급증해 예상 배달 물량을 초과했다며 성탄절 선물을 제때 배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성탄절 배달이 지연되는 등 사고가 있다는 것은 각 쇼핑 업체들이 온라인 쇼핑에 주력한 탓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 소비자를 빼앗긴 오프라인 백화점과 유통업체들도 온라인 판매에 주력한 것이 배송 능력 초과 사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전체 온라인 쇼핑은 지난해보다 15%가량 증가했고 성탄절 직전 쇼핑은 무려 37%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최대 쇼핑 시즌인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사이의 간격이 예년에 비해 엿새가량 짧아진 것도 배달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콜스백화점은 제때 배송받지 못한 고객에게는 구매 물건 가격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며 소셜 쇼핑 사이트 그루프는 배달 사고를 당한 고객에게 $25짜리 상품권을 증정하겠다며 고객 달리기에 나섰습니다. 아마존닷컴도 배송비 환불이나 기프트 카드 제공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러싱 공영 주차장 재개발 사업인 플러싱 커먼스의 주차장 사업자 스탠다드 파킹이 커뮤니티 보도 회의에서 새로운 주차 요금 부과 방식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이 많습니다. 24시간 요금 부과가 주된 내용인데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파킹 측이 밝힌 주차 요금 체계는 4시간에 $4를 기준으로 $8를 내면 1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주차를 할 경우 $16를 내야 합니다. 이 같은 요금 체계는 기본 요금의 경우 1시간에 $1로 지금과 같지만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요금을 부과하는 현행 체제와 달리 새 요금 계획안은 24시간 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금은 전체 주차 공간 1000여 대 가운데 450여 개는 3시간 주차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447개는 $8로 16시간을 주차할 수 있도록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새 요금 방안은 이와 관계없이 $16를 내면 24시간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주차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주차 차량이 늘어나면 다운타운 상권을 이용하는 단기 고객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전체 주차 공간은 1,600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부터 재공간의 한국 비자 발급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한국법무부는 지난 24일 외국 국적자의 입국과 치료 허가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공간의 비자 발급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10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입국 횟수에 제한이 없는 복수 사증 발급 수수료는 현행 $80에서 $90가 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하는 체류 자격 외에 활동 허가와 근무처의 변경과 추가 허가 관련 수수료는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체류 자격 부여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크게 오르게 됩니다. 체류 자격 변경 허가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특히 영주 자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국민의 지위에 준하는 자격을 얻는 것을 감안해 관련 수수료를 현행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또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는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이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관련 수수료는 건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밖에 재외 국민이 한국 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크게 오르게 됩니다. 오전국이 내년 1월 26일부터 우편 요금을 49센트로 인상됩니다. 3센트가 인상되는 겁니다. 우편 규제위원회는 지난 24일 우전국의 심각한 재정 적자 만회를 위해 일종 우편 요금을 2년간 임시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우편 규제위원회는 $50억 달하는 우전국의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우편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히고 이번 인상은 일시적인 조치로 앞으로 물가 인상을 고려해 다시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국의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자메일이 우편물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편 요금 인상 이전에 구입한 일종 우편, 포에버 우편은 요금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월 26일 이전에 미리 우편을 구입해두면 됩니다. 이번 인상에는 대량 우편 정기 간행물, 소포 발송 등도 포함됩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스쿨버스 업체 아틀란틱 익스프레스 트랜스포테이션의 파산으로 예상됐던 통학 대란이 예상됐었습니다만 다행히 대체 업체 투입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업체 AET 측은 파산 발표 직후 현재 맡고 있는 1,600개 스쿨버스 노선을 다른 업체에 매각했고 노선을 이어받아 스쿨버스를 운영할 회사들의 계약이 이어지면서 우려됐던 4만여 명의 학생들의 통학 대란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스쿨버스 대기 장소와 시간 등 기존의 스쿨버스 운행 노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교육국 측은 현재 스쿨버스 운전기사 노조와 함께 AET에서 근무했던 기사들을 그대로 유지시켜 같은 노선을 맡기는 방안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정식 파산 신청을 한 AET 측은 오는 31일을 끝으로 모든 스쿨버스 운행을 중단할 계획이며 현재 나머지 노선에 대한 매각과 계약 절차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뉴욕 일원의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독감과 유사 증세를 보이는 호흡기 융합 세포 바이러스 환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까지 뉴저지주에서 발병한 독감 환자는 총 16명으로 이들 사례 중 9건이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독감은 바이러스가 주로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침범해 발생하는데 갑작스런 고열과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전신 쇠약감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절대 요양을 하지 않으면 노약자의 경우는 심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독감과 유사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융합세포 바이러스 감염증은 같은 기간 동안 뉴저지주 전체로는 총 120건, 버겐 카운티에서는 9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카운티는 역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허드슨 카운티로 36건, 미들섹스 카운티가 23건, 맘머스 카운티가 18건, 어섹스 카운티가 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